자, PBR의 조건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에너지 보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뭐 나가는 빛의 양이 들어오는 빛.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혼동을 했는데 강의 자료에 있으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빛에 들어오는 빛, 여기서는 빛의 양보다 클 수 없다. 뭐 사실은 나가는 빛 에너지가 들어오는 빛 에너지보다 클 수 없다가 더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전 빛의 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사실은 에너지를 라고 해야 정확한 거다라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만 해두세요.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도록 그냥 빛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뭐 당연한 얘기예요. 없던 에너지가 어디서 막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그거랑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나간다가 이제 반사된다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자, PBR의 경우 아래 왼쪽과 같이 발산된 빛이 이제 구면에서 반사된다면 그 총량이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이 얘기를 했죠. 만약에 지금 이 5개의 구가 이제 뭐 별도의 장면에 있고 동일한 조명 조건으로 세팅을 했을 때 이 한 군데에서 강하게 반사되는 빛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물체가 그런 재질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물체는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뭐 러프니스가 굉장히 커서 여러 방향으로 비슷한 빛을 반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서 반사되는 빛의 양하고 여기서 반사되는 빛의 양하고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치면은, 나머지 재질 특성이 동일하다고 치면은 반사되는 양만 따져봤을 때 이쪽이랑 이쪽이랑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현상이 보인다는 거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트레이싱 얘기를 할 때 반사와 굴절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이제 반사와 굴절 현상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알다시피 빛이 어떤 물체 표면에 부딪히면은 반사와 굴절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물리적인 사실입니다. 빛은 반사와 굴절 현상을 뭐 겪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굴절된 빛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부는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가 산란되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부는 에너지가 모두 소실될 때까지 내부에 이제 머문다고 하긴 좀 뭐하고, 이제 내부에서 말 그대로 흡수되는 거죠. 자,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한데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들어오면은 어떤 빛들은 이렇게 반사가 되죠. 자, 반사되는 빛이 있습니다. 자, 100% 반사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빛들은 얼마만큼은 굴절이 됩니다. 자, 굴절되는 빛을 다시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굴절돼서 산란되는 게 있고 굴절돼서 흡수되는 게 있어요. 흡수되는 건 뭐냐?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그려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 머물다가 끝나는 빛이 흡수되는 빛이고, 재수 좋게 이 안에서 튕기다가 밖으로 다시 나가는 빛이 산란되는 빛이에요. 자, 반사 굴절, 굴절 안에서 산란과 흡수,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PBR에서는 그러면은 아까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들어오는 빛이 반사와 굴절이 되고 굴절에 산란과 흡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고려하냐라는 거죠. 자, 고려 방식이라고 했는데 뭐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가정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산하는 건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자, 여기서 계산하는 가정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자, 굴절된 빛 중에 산란되는 빛, 뭔지 아시죠? 들어갔다가 튕겨서 다시 밖으로 나오는 빛이에요. 이 빛이 아주 좁은 영역, 즉 하나의 프래그먼트 내에서만 나온다고 가정합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사실이거든요. 이 얘기를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의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들어온 빛은 반사되는 빛 플러스 굴절 후에 다시 밖으로 나오는 빛, 산란되는 빛, 그리고 굴절 후에 나오지 못해서 흡수되는 빛, 이 양쪽, 이 식의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다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이산적으로 이 프래그먼트를 기반으로 색상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프래그먼트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프래그먼트, 바로 옆에 있는 프래그먼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절돼서 들어가는 빛이 이렇게 막 튕기다가 A로 들어온 빛이 B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실제 물리적으로는 이쪽으로 들어온 빛이 멀리 떨어진 저쪽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산란되는 빛이 요 안에서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도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물리적 세계에서는 일부가 굴절된 빛 중에 일부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표면 밖으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한 게 뭐예요? 하나의 아니죠. 요걸 볼 게 아니고 요 첫 번째 줄을 봐야겠죠. 산란되는 빛은 아주 좁은 영역, 즉 하나의 프래그먼트 내에서만 나온다고 가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멀리 떨어진 다른 프래그먼트에서 A로 들어온 빛이 빠져나온다라는 건 없다. X 표시 쳐놨죠.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실제로 벌어져요. 자, 오른쪽에 제가 사진 하나 놨죠. 여러분들이 어떤 강한 빛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을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대보면은, 자, 지금 여기 색깔이 좀 이래서 그런데 요 주변부가 이렇게 어떤 밝은 빛을 손가락이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 뭐 보셨을 거예요. 뭐 손전등 같은 거 이렇게 손등이나 손가락 바로 뒤에 갖다 대보면은 이렇게 밝게 표시되는 거 보실 거거든요. 볼 수 있으셨을 거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굴절돼서 산란된 빛이, 그러니까 손등 방향으로 빛이 들어왔어도 굴절 산란을 통해서 손바닥 방향으로 빛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왼쪽 그림으로 따져보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빛이 여기로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 막 튕기다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PBR에서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PBR에서는 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PBR에서는 얘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현상까지 모사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리얼한 그래픽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법은 여기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손 그럴싸 되게 리얼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건 CG거든요.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려면 100% 리얼하게, 100%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아무튼 훨씬 더 현실같이 보여주게 하려면은 이런 현상까지 모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까지 모사하는 그런 분야의 기술이 이제 서브서피스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 대충 그린 이 그림으로 보면은 굴절돼서 산란되는 빛은 무조건 요 프래그먼트에서 다시 나와야 돼요. 요 상황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프래그먼트로 들어온 빛이 요 프래그먼트 뒤에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가정하지 않겠다는 것.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피지컬리 베이스드죠. 물리적인 현상을 100%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만큼 모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PBR에서 반사와 굴절을 고려하는 방식,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즉 하나의 프래그먼트에 대해서만 들어오는 빛과 굴절돼서 산란되는 빛, 굴절돼서 흡수되는 빛이 합이 동일하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 됐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 화학 같은 거에서 이야기를 하려나요? 아무튼 이제 금속인 물체가 있고 이제 비금속인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과 나머지들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비금속, 논메탈이라고 하고 조금 더 이제 유식한 말로 이제 다이일렉트릭, 유전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 강의 자료에서는 그냥 다 이제 비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 봅시다. 자, 요거를 고려해야 돼요. 이 물체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에 따라서 사실 저 빛의 어떤 행동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달라집니다. 자,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실제 우리가 사실 물리적인 세상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금속에서는 굴절된 빛은 모두 흡수가 됩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반사되는 게 있고 요 안에서 튕기다가 다시 산란되는 게 있고 튕기다가 흡수돼서 사라지는 빛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금속이면요, 굴절된 빛은 모두 흡수됩니다. 즉 산란되는 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금속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빛이 반사, 산란, 흡수지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산란이 없고 들어온 빛이 반사, 흡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코드를 다르게 짜요. 처음으로 코드가 나왔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아래 코드에서 KS라는 게 어떤 개수거든요. 개수는 뭐냐면은 반사되는 빛의 비율이에요. 자, 이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는데 이렇게 한번 자세히 그려볼게요. 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1.0이라고 해봅시다. 자, 1만큼의 빛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얼만큼은 반사가 되겠죠. 이 반사가 얼만큼 될 거냐가 우리가 K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70%의 빛이 반사된다고 하면은 KS가 0.7일 거고, 뭐 30%의 빛이 반사된다고 하면은 얘가 0.3이 되겠죠. 어쨌든 요거를 계산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자, KS가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르고 있으니까 KS가 예를 들어서 그냥 0.7이라고 하죠. 0.7이면은 여기 나머지 들어갔다가 산란되는 빛, 들어가서 흡수되는 빛의 합이 0.3이어야 되겠죠. 들어오는 빛하고 요 나머지 것들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요 KD는 그냥 1-KS로 계산을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합이 이제 KD인데 얘가 0.3이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반사되는 빛이 얼만큼인지 그 비중을 알고 싶으면은 산란되는 빛은 그 1에서 그거 뺀 만큼 0.3만큼이 이제 KD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금속과 비금속이 다르다고 했고, 금속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KD 곱하기는 1-U 메탈릭이라고 하거든요. 자, U 메탈릭이 우리가 이제 이 물체가 금속인지 아닌지를 표현해주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 물체가 금속이면은 U 메탈릭이 1.0입니다. 자, 1 빼기 1.0 한 다음에 KD에다가 곱해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KD가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르면 여기 산란되고 흡수되는 빛이 합해서 0.3이어야 되는데 얘를 그냥 금속인 경우엔 0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 않냐, 0하고 0.7 더하면 0.7인데 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게, 자, 여기서 얘기하는 KD는 사실은 산란되는 빛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얘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흡수되는 빛은, 자, 빛이 들어왔는데 그냥 이 물체 안에서 흡수돼서 사라져요. 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뭐예요? 이렇게 굴절된 빛 중에 다시 튀어나와서 내 카메라 쪽에 보일 확률이 있는 빛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KD는 여기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아니라 요 산란되는 빛만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속 같은 경우에는 KD를 0으로 수정한다. 왜? 금속의 경우 들어오는 빛은 반사되거나 흡수되기만 하니까, 흡수되는 거는 이제 흡수되니까 안 보이는 거고, 어차피 이제 반사되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KD는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요런 물리적인 현상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 나가는 빛의 에너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의 에너지와 나가는 빛의 에너지가 같다. 근데 나간다는 게 반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얘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거고, 사실 반사, 굴절을 더한 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굴절되는 빛은 산란과 흡수로 나눠질 수 있다. 산란되는 거는 다시 튀어나오는 거고, 흡수되는 거는 안쪽에서 사라지는 거다. 근데 PBR에서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가정을 하는 게, 이 한 픽셀의 프래그먼트니까 픽셀이라고 또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한 픽셀에 들어오는 빛은 그 픽셀 안에서 산란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픽셀 안에서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픽셀로 넘어가서 빛이 다시 튀어나오는 경우도 실제로는 있지만 PBR에서는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가정을 해서 퉁친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이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어떤 행동 양상이 달라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산란되는 게 없고 그냥 다 흡수된다. 그렇기 때문에 KD 값을 0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간략화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여러 단계에서 좀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비금속 같은 경우에 뭐 흡수되는 빛이 어떻게 이거 제가 설명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해버리긴 했는데, 이것들이나 어떤 몇 가지 좀 의문사항이 드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면은 강의 자료가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체 강의 자료의 목적은 PBR이 뭔가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간략화해서 설명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설명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인 이 리플렉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